예, 사건을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권은 이번 특감반원 사망의 불씨가 여권으로 날아들 것을 차단하면서 한편으로는 검찰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이런 기류가 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제 이 사건은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 입장은 특감반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해왔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이례적으로 숨진 수사관이 숨지기 전에 했던 내용까지 공개했습니다. 그 숨진 수사관은 동료에게 검찰이 나를 부르는데 나는 그때 고래고기로 간 것뿐인데 왜 부르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화 내용과 울산 방문 동선까지 공개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야의 입장, 민주당은 과연 숨진 수사관이 무엇 때문에 숨졌는지라는 표현을 하면서 검찰의 강압 수사는 없었는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한다, 특별감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수 휴대폰 검경이 함께 포렌식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고, 일부 의원들은 윤석열 총장을 만나서 항의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것은 선거농단이고 법치농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라면서 화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겨누고 있습니다. 백원우 별동대라고 부르는 것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별도로 감찰팀을 꾸려서 이런 사건을 꾸민 게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자,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볼까요? 검찰은 유독 자유한국당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집니까?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 저지를 위해서 왜 그렇게 극단적 무리수를 거듭합니까? 검찰과 자유한국당에 검은 뒷거래가 있다는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검찰은 최근 검찰이 표적수사, 선택수사를 일삼고 있다, 그리고 피의 사실을 유포하고 또 강압수사 등을 재개하고 있다, 이런 시중의 비난이 다시 서초동 검찰청사를 향하고 또 분노로 비등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도무지 설명될 수 없는 최근의 수사 진행이라는 이런 비판들을 성찰하길 바랍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누가 모 수사관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갔는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긴 모 수사관이 마치 검찰 압박 때문에 사망한 것처럼 청와대는 또 검찰 죽이기 프레임을 내세웁니다. 또다시 공수처 악몽이 떠오릅니다. 공수처가 생겼으면 바로 모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뺏어가 증거인멸을 해버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정태근 의원, 이인영 원내대표 발언을 이렇게 들어보면 여당 맞나? 그러니까요.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도 그렇지만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도 그렇고, 이미 저는 상황이 여야 원내대표가 여론 조성을 위해 가지고 무슨 어떤 공격적 멘트를 보낸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과정을 가는데, 제가 이 판넬에 쓴 내용을 보시면 이미 검찰과 청와대는 거의 사활을 건 충돌이 지금 벌어졌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청와대는 조국 수석이 처음 취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절대 수사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내지 않는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보면 이례적으로, 예를 들면 그 고래고기와 관련된 수사 갈등 문제라고 사실은 이제 울산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유재수 건에 대해서는 유재수 개인의 문제, 이렇게 이제 지금 대략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데, 검찰은 정무적 판단을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지금 나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유재수 사건은 소위 친문 핵심의 국정농단이다. 그리고 이 울산지검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미 울산지검에서 조사한 사건을 올려보낸 거기 때문에
거의 수사가 끝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왜 사활을 건 충돌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윤석열 검찰이 이번 것들을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실제로 공개해내지 못하면 제가 보기에는 총장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보여져요. 그 정도의 비중을 갖고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을 배제하고 지금 사건을 처리한다고 보여지고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청와대에서는 상당히 좀 아마추어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갔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애초부터 이거는 백원우와 조국이 나서서 대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청와대가 나서서 대응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하게 가고 있고 결국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검찰이 어떤 증거를 내놓을 것이냐. 이 두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결국은 국민의 판단의 근거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차재원 교수, 네. 지금 검찰이 정무적 판단을 일체 배제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부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면서도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수사하는 것이 결국은 계속 여쪽이고 네. 정부 쪽이고 현 정권 쪽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정무적 판단이 배제된 건가 아니면 여권을 공격하기 위한 정부적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가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바로 그런 의혹들이 그 어느 쪽으로 또 그러니까 연결되냐면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의 그러니까 저항의 표현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현 상황에서 아무리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수 국민들 또 더 나아가서는 또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 여당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지만 이 사건을 가면 검찰 수사 안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저는 사실 이 지금 당시, 지난해죠.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때의 청와대의 하명과 관련된 의혹 자체가 예. 불거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치욕적인 그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위 말해서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정부라고 한다면 이러한 의혹조차 허용되지 않은 그런 국정을 운영해 나갔어야 되는데 예. 이러한 의혹이 지금 불거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청와대가 누구보다도 이 명백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적극 나서야 된다. 자, 그렇지만 청와대가 지금 이 관련해서 뭔가 사건의 실체를 그러니까 이제 파헤치기 위해서 뭔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둘러싼 의혹들을 해명을 하면 할수록 소위 말해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비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지만 검찰은 또 지금 검찰은 검찰대로 열심히 노력한다지만 이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비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면 누가 규명해야 되느냐. 저는 결국은 특검이 나서야 될 상황이 예.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건 선거 의혹 자체가 바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청와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되고 검찰의 그런 상당한 적극적 수사 의지가 저항으로 비치고 있다고 예.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럼 이 사건을 누가 수사할 수밖에 없느냐. 좀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아마 특검이 나서야 될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특검이 나서야만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유불리를 놓고 여야 간에 상당히 충돌하고 예, 있는 부분들도 이 부분을 특검에게 일단 밀어놓고 지금 당장 여야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과제들을 먼저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차재원 교수 특검 얘기는 그동안에 나왔던 특검 얘기와는 사뭇 다른 그런 특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특검하면 주로 이제 친여적인 검찰이 정부 입맛에 맞춰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요구하고 요구하고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오히려 여당이 검찰을 못 믿는 상황이니까 자발적으로 특검을 그렇죠. 해서 그래서 지금 사건의 당사자라는 항우나 대전경찰청장조차도 특검을 스스로 지금 요구하고 있지 하자.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특검 할 수만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못 봤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건 두 가지 다 사건이 소위 여권과 관련됐고 여권 핵심과 관련된 사안인데 지금 만약에 특검을 해가지고 선거 때까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소환되고 그러면 선거를 어떻게 치러요, 여당이. 그래서 특검이 필요해도 사실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저는
21대 국회, 이번 국회에서는 어렵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정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라면 그 유죄수 사건도 그 유죄수 사건이 청와대에서 감찰이 무마되는 과정들과 소위 이제 김기현. 하명 수사에 의한 이 뭐 선거 개입인가 이 문제는 저는 이번 국회에서는 아마 제가 선거 때문에 못 다루는데 선거가 끝나서 새 국회가 다 구성되면 반드시 다뤄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의 녹취를 한번 들어볼까요? 황운하 대전청장, 송철호 현 울산시장,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한번 녹취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 정치 경찰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공천을 받고 그 이튿날 울산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했죠. 그것도 6명이나. 몇 명인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네. 몇 명을 했는지 청장이 몰라요? 뭐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청장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을 해서 선거가 결국 낙선이 됐는데 압수수색과 선거 낙선이 어떻게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입증하기 아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거 며칠 남겨놓고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안 미친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도 알 수 부정적인 없고요. 영향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선거를 앞두고 어느 시점부터 수사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 법으로 그럼 정해주세요. 선거를 앞두고 어느 시점부터 수사하지 말아라고. 나는 여론조사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든지 선거에서 낙선됐다든지 하는 것이 과연 경찰 수사와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예컨대 여론조사도 전국적인 그 흐름, 추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경찰 수사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기현 시장, 당시 시장, 서동욱 남구청장은 지금 밤에 통곡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일말에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게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토착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를 가지고 그것을 제가 왜 죄책감을 느껴야 됩니까? 지금 경찰이 고발 또는 첩보 함양에 따른 정당한 수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작년 6월에 실시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서 경찰과 청와대가 총출동하여 선거에 개입하고 후보자 김기현에게 허위 조작 범죄 혐의를 덮어 씌웠습니다.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저는 선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황운하 울산경찰청장과는 몇 번 만나셨어요? 2번 만났습니다. 2번입니까? 3번입니까? 2번입니다. 2018년 1월 장어집에서 황운하, 송철호 특감반원 2명이 함께 만났다라는 이 보도는 전혀 아닌가요? 예, 소설 혹은 가짜뉴스입니다. 소설. 전혀 아닙니다. 장어집에 간 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1대1 만남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1월에. 이런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황운하 청장과는 아니더라도 혹시 청와대에서 내려온 그 특감반원들을 만나신 적은 있어요? 없습니다. 기억에 전혀 없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자, 오기영 변호사. 예. 이제 진실이 밝혀져야 할 텐데 네.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 공방이 되면은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여러 가지 의혹을 계속 누적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니까 2가지죠. 지금 황운하 청장과 관련된 것은 고래고기 사건. 이 고래고기에 대해 40톤을 이 경찰이 밀획을 한 걸로 해가지고 압수한 다음에 수사해서 기소해야 된다고 검찰에 넘겼는데 예. 검찰이 그 중에서 10톤인가는 이제 소각을 하고 30톤을 반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혐의 처분했어요. 예. 그게 이제 고래고기 사건이고 그 무혐의가 적절했냐 이거 재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2번째는 김기현 시장 측근 사건인데 이게 선거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의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김기현 시장의 뭐 측근인 사람들이 이러저러 연루돼 있어서
그와 관련된 조사를 했고 조사를 했는데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올렸고 검찰은 이걸 무혐의로 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 그 무혐의한 결정문이 한 90몇 페이지 장문의 이유를 설명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판단이었냐 뭐 이런 이제 갈등이 좀 있는 지점이 있었고 예. 구체적으로 사건 기록을 보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겁니다. 사실이 어떤 게 옳으냐 예, 그러냐. 예. 다만 이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것 자체는 이제 적절했냐라 이제 검찰의 문제제가 경찰 쪽에서 검찰을 상대로 한 무혐의 결정에 대한 이의가 상당히 있었던 거고 예. 그다음 김기현 시장 측근 관련 사건이 해필이면 선거 시작될 시점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선거 개입의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건 누구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선거 개입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 이것을 묻을 사안은 아니고 다만 지금 현재 설명되는 내용에 김기현 시장을 그때까지도 참고인으로 예. 했지 피의자로 조사를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증거들이 있어서 옮겼다는데 그 부분에서 검찰과 경찰이 이견이 있고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로 끝났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검찰과 이 경찰에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이 사건 전체적으로 재수사하면서 함께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황운하 청장은 우리가 첩보를 이렇게 받았을 때 그게 어디에서 온 것인지 따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하명 수사라고 하는 법적인 용어가 있지는 않지만 하명 수사였다고 한다면 황운하 청장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이게 첩보 자체가 이게 오면 예. 검찰도 이게 동시에 받았다는 이야기가 기사에 나오던데 검찰도 받고 경찰도 받고 그런데 검찰이 내사를 하다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걸 보니까 제가 멈췄다 왜 이런 그걸 얘기였어요. 여쭤보냐면 예. 지금 황운하 청장이 명예퇴직을 신청을 하고 다음 총선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명예퇴직이 어렵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황운하 청장은 그동안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 쪽 입장에 맨 앞에 서왔기 그렇죠. 때문에 검찰이 안 좋아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뭔가 감정이 개입된 부분은 없나 이런 생각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예. 이 어떤 사안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여러 가지 투서가 오거나 이 확인이 되면은 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 그건 수사권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만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다든지 또는 이제 이 없는 일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가 이 불법적인 게 있으면 그때 가서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예, 정태근 의원. 그런데 지금 하명이 있었냐 여부와 관계없이 예. 황운하 경찰청장의 행위가 정당한 수사권 행사였냐 위협하지 예. 않는 예. 것 위법한 것이 아닌가는 따져볼 이유가 있는 게요. 저희가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후보자는 체포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5년 이상의 형을 받는 중대 사건이 아니면 그러면 사실은 그에 근거해 가지고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미 공천을 받은 날 예. 본인의 사건도 아니라 비서실장의 직권을 남용 그것도 뭐 무혐의 났습니다만 그 혐의로 소위 시장실을 압수수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론이나 지역에서 볼 때는 저거 시장을 압수수색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명 여부는 앞으로 소위 이제 청와대 그 민정수석실의 이 특감 발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될 것이고 저렇게 당당하게 황운하 청장이 내 아무 문제 없다 토착비리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소리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청구를 해서 그래서 검찰에서 결정하지 몇 번을 못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미 검찰이 진작에 또 그러니까 내사를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그거는 내사를 했다가 그 전에 10월 경찰이 달 조사를 상황이고. 하니까 예. 검찰은 지켜봤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일반적 사건은 다 그 이렇게 부분은 어떻게 송치를 생각하니까. 하니까. 그거는 그 전에 그러니까 그 2017년 10월 상황이었고 지금 이 상황이 발생된 게 그 2018년 선거가 있기 넉 달 전 공천을 확정된 날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공직선거법의 취지로 놓고 봐도 아주 중대한 현행법이 아니면 체포를 못하도록 돼 있다라는 정신이라는 것은 예. 그런 수사적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 그 직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비서실장 문제 때문에 시장실을 압수수색한다? 이거는 정당한 수사권 행사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자, 이 정도 하고 김범준 교수, 예. 한 말씀. 예. 그 울산에 안 계셨던 분들은 이거 모르실 거예요.
이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 압수수색 문제와 예? 울산에 저는 울산에 그 당시에 자주 가 있었습니다. 예. 제가 부산에도 있다 보니까 울산에 자주 갔는데 그 당시에 이미 이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후보 등록하기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김기현 시장이 내사받고 이런 일들이 울산 시내에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그 당시에 이미 여기에 대해서 뭐 규탄 집회도 하고 있었고 여야 언론이 나누어가지고 막 싸우기도 했었고 이런 점들이 충분히 있었고요. 실제로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은 압수수색을 어느 시점에 했고 이것들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흐름대로 가고요. 이게 만약에 여론조사가 울산에만 압수수색이 미쳤다고 하면 부산에서도 당선되고 경남에서도 당선되고 전반적으로 다 광역단체장이 다 민주당이 다 됐어요. 울산의 구청장이 다 됐단 말입니다. 이것들을 보자면은 이것이 이 경찰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절차대로 한 거고 여론은 또 여론의 추이대로 흘러간 거기 때문에 이것이 꼭 이것을 선거에 의해서 이거 개입하려고 했다라는 것에 이 의혹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 부분 논란은 사실 계속 이야기해도 답이 나올 것은 아니고요. 예, 김범준 교수. 지금 뭐 구도가 자꾸 검찰 대 청와대 이렇게 무슨 전면전인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이 짜지 않습니까? 근데 제 보기엔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보는 게 지금 이 두 가지 사건 다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이든 또 뭐 울산청장 뭐 관련해가지고 선거 개입 사건이든 이 두 가지 사건 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감안하다 보면 이게 둘 다 크게 아주 국기문란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날 대통령께서 한 3주 만에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면서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걸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자들이 다 청와대에 있었어요. 다 민정수석실 관련 사항이었고 심지어는 바로 그 직전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수사관이 죽기도 했고 또 백운호 비서관 또 조국 수석 할 것이 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관련돼 있고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언급을 또 하셔야 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지금 야당을 공박하고 또 야당의 어떤 그 국회 빌리버스터를 문제 삼아가지고 야당 탓만 하시던데 지금이라도 아까 우리 차전 교수님 말씀하시던데 도덕성의 바탕을 두고 일어선 정부 아닙니까? 근데 도덕성이 지금 근원부터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요 사건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 사건 관련해가지고 해명도 하셔야 되고 또 분명하게 이 건 관련해서 의혹을 스스로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수사 지시하셔야 되는 게 맞다 봅니다. 그거 지금 자꾸 이렇게 공방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더 다른 문제가 더 양태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수사는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고 실제로 수사는 하는데 청와대가 나서가지고 이상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이 뭐 이렇게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검찰 쪽에서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스스로 여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어적 차원의 변명을 하는 차원이라고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예, 제가 서정 변호사 의견 들어보죠. 일단은 이제 이거 팩트부터 저희가 정리하고 지금은 이제 윤석열 검찰이 편파적으로 이제 현 정권 청와대만 겨냥해서 수사하느냐 이거부터 정리해봐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오늘 다시 들어가는데 누가 구속했습니까? 윤석열 했죠. 그때 특검부터.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이 국정원장 한 100여 명 이상 전 정권 등의 보수 인사를 구속한 게 누굽니까? 그게 윤석열이에요. 근데 현 정권 중에 지금 조국도 구속 안 됐잖아요. 백운호도 안 됐잖아요. 지금 이게 정권 실세 중에 구속된 사람이 조국 가족 외에 누가 있습니까? 혐의가 나와야. 그러니까요. 제 말은 이게 지금 윤석열 검찰을 자꾸 공격을 하는데 제 말은 윤석열 검찰이 전 정권에 대해서 이삿듯이 해서 얼마나 이게 그때 수사할 때 그때는 이게 한 번도 비판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청와대 살아있는 권력을. 서정욱 변호사 말씀을 안 자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진실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제 쭉 듣는데 말씀이 진행하는 과정에 저쪽을 구속했는데 이쪽을 아직 구속을 안 했다 하는 부분에서 조금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편파는 전 정권은 저는 오히려 죽은 권력이 더 편파적으로 많이 구속됐는데 그건 팩트잖아요. 그런데 왜 현 여권이 이제 몇 명 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검찰을 공격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잖아요. 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의 그 한비자 법가 있잖아요. 이분이 말한 법불악입니다. 법은 이게 그 권세 있는 사람한테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인영 대표가 뭐라 했어요? 야, 한국당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검찰이 약해지느냐? 그게 맞는 거예요. 야당 앞에서는 춘풍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거고 청와대나 살아있는 권력은 추상처럼 엄하게 하는 거. 이게 법의 정신이에요. 그게 선택제 공격이 선택제가 아닙니까? 공평한데 제 말은 이제까지 검찰은 어떻게 했냐? 이제까지 검찰은 권력의 신녀처럼 권력의 충견처럼
이렇게 청와대 눈치나 보면서 권력편을 굽어온 거. 이게 검찰의 우리 어두운 역사입니다. 이제 와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제대로 한번 검찰권을 가지고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제대로 수사하는데 왜 검찰을 흔드느냐 말이에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제 나라를 세우려고 제대로 수사하는데 왜 이렇게 검찰을 흔드느냐 말이에요. 예,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예, 예, 지금 뭐 검찰에 대해서 이런저런 시각이 있는데 지금 수사 중인 사안들이라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의견들을 들어봤고요. 일단 검찰의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